자, 이번 수업은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 다섯 번째, 항상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밑에 맨 위쪽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이 조금 전 감성이 행복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복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현재가 결정하기 때문이네. 그렇죠? 자신을 현재로 되돌려주는 것은 감성일세. 자신을 현재로 되돌려주는 것은 감성. 우리 모두 감성을 위한 노트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지. 감성을 위한 노트. 자, 우리 수업 받을 때 어, 노트 하나씩 준비하라고 했었죠. 자, 노트를 준비하고 수업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현재로 되돌려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행복을 쳐버린다. 행복이 있는 곳은 현재뿐이지. 감성은 우리가 현재를 감각하는 것이니 행복은 감성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군요. 음, 그런 의미군요. 선생님, 정치가 되는 사람들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주겠다고 모두 약속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왜 그런가? 우리 수업에서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이 행복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그런 철학적 정치가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철학적 정치가 말인가? 플라톤이 꿈꾸던 국가 아닌가? 그렇죠? 거의 40년 이상 교육해서 정치가 철학적 정치가를 양성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려울 걸세. 그런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복은 개별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각각 개인별 맞춤 공약을 해야 하는데 선거에서 그게 가능하겠나? 불가능하죠. 그렇긴 하군요. 정치가 권력과 재력가는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요하는 정신병적 요소를 가진다네. 정신병적 요소. 천년에 한 번 나타나는 성자만이 가능한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 오히려 그들이 사람의 행복을 망치지 않으면 다행이네. 그렇죠? 망치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부처도 많은 사람을 쉽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 보통 사람의 역할은 10사람이면 충분하다네. 10사람의 이야기는 지난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에서 몇 번 나왔었죠. 행복은 정치로는 안 되겠군요. 물론 행복의 아주 작은 부분은 가능하겠지.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 사람은 쾌락이나 욕망의 해소로 행복에 다다를 수는 없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나? 물론 마약이나 성욕 같은 것을 말한다면 말이 안 되겠지만 과시욕, 지시욕, 나태욕, 관계욕,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사랑욕 같은 것을 통해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다면 그것도
작은 행복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렇긴 하네. 사람도 동물이니 욕망 해소를 통해 조금은 행복할 수 있겠지. 우리가 특별한 신념이 있지 않는 한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굴욕을 할 필요는 없네. 쾌락과 욕망의 극단적 억압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있을 테니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욕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자신답게 그리고 인간답게 행해야 한다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에는 과감히 철퇴를 내려야 할 걸세. 자신답게 인간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답게라면 어떤 말이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라는 뜻이네. 인간답게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라는 뜻이겠군요. 그렇겠죠. 자신답게 그리고 인간답게. 이것도 행복을 위한 작지만 가능한 일이군요. 그렇겠죠. 그럴 수 있을 것세. 선생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최소한 이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하거나 이해해 준다면 기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나 이해를 받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이나 이해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인정받음은 내 능력과 장점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이해받음은 내 무능함과 단점이 타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아닙니까? 인정받음과 이해받음이 잘 정의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했네. 그럼 내 성격, 성질, 특성, 개성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고 보니 나만의 성격, 성질, 특성, 개성 같은 것을 타인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드네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받거나 이해받기는 어렵겠다는 말이군.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자,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생각대로네. 타인은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척만 할 뿐이지. 척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타인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너무 뚜렷이 나타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주장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단정짓기 때문이지. 그러니 대중의 인정, 이해, 호평을 받지 못한다고 실망할 것 없다니. 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에 잘 정리해 놓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이해를 통해 행복하려는 마음은 포기해야겠군요. 물론이네. 그 반대만 아니어도 다행이지. 자, 학생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 말일세. 자, 잘 생각해보면 경험상으로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과 다른 생각에 반감을 보일 수밖에 없네. 자기 생각이 의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지. 만일 그런데도 혹시 그것을 수용하는 자가 눈에 띄면 놓치지 말고 그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네. 자, 친구, 제가 이런 사람이 되면 서로 친구하자고 하겠죠. 인정이나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네.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가 사람과 어울려 함께 살면서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강아지하고만 살 텐가? 우리는 입고 먹고 자야 하지 않나. 목숨도 지켜야 하고 말일세.
사람들과 어울려 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말이죠. 자, 학생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번 수업의 주제죠. 네, 무언가 행복이 희미한 상태에서 조금 형상화되는 느낌입니다. 잘 되었군.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를 인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람이 편안한 것은 재앙과 소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사람과 조화로운 모습을 보일 때라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군요. 자, 조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네. 조화라는 단어 자체는 쉽지만 어떻게 살아야 조화롭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학자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서로 화나지 않도록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살면 된다네. 음,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네요. 하지만 남을 화나게 하지 않기는커녕 어떻게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을 화나게 하지 않기는커녕 어떻게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가능해도 행복에 정말 가까워진 것 아닌가요? 화는 자신의 약점과 아픈 곳이 드러남에 따라 그것을 감추기 위한 위장 전술이네. 그러니 화를 자주 낸다면 그만큼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지. 화를 낼수록 자신이 부족한 사람임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 이외의 누구도 자기 감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약점과 아픈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혼자 노력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걸세. 깊은 독서와 사유가 필요한 이유지. 자신의 약점과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을 노력으로 치유하든지 공감훈련하든지 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렇네. 하지만 어쩌다 한번 서로 화가 나지 않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 몰라도 긴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그렇겠지. 하지만 어쩌겠나. 그것으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면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지. 감성은 저절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네. 깊은 사랑도 절망적 슬픔도 강한 분노도 이외에는 아니지.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적절한 감성의 의도적 유지가 필수라네. 물론 행복도 마찬가지지. 자, 그런데 한번 느낀 감성은 항상 비슷하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유지는 처음보단 어렵진 않을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어느 한 번의 감성은 두 번 다시 재현될 수 없네. 16살 풋내기 소년이나 죽음을 앞둔 지혜로운 자나 어느 아침 감성의 경이로움은 같은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다르지. 행복도 마찬가지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은 아무리 화가 나도 거울 속 나는 변함없다라는 주제로 행복하지만 작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꼭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주제로 공부해 봤습니다. 항상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